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뇨병 환자가 묻고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사가 대답하는 당당문답, 아마도 4번째 시간일 것 같은데 공지드린 것처럼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목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혈당을 쉽게 재볼 수는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제가 아마 진행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당뇨병 센터에 당뇨병 교육간호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 주시는 분이고, 그 당뇨병 교육실이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참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의사한테 차마 묻지는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간단하게 질문해서 대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후반기에 나오셔서 아마 연속혈당기를 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처음 시작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체온들 많이 재보시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체온을 재러 가면은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집어넣거나 혀 밑에 체온계를 줘서 혀를 우리가 재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수은 체온계라 해서 흔들어서 그 수치를 보는 걸 하다가 조금 이제 발전을 해서 전자식 체온계로 겨드랑이에 집어넣거나 혀 밑에 넣어서 혀를 쟀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면서 귀에서 재는 것도 지나서 앞에만 쓰면은 체온을 재는 것처럼 굉장히 의료기기라는 건 발달이 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제일 많은 발달을 가져온 게 여러 가지 약제의 발달도 있지만은 혈당을 재는 부분에서 최근에 많은 발달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첫 번째는 소변에서 혈당을 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손가락 끝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가 나온 거를 혈당 측정기라는 걸로 재는 방법이 있었고, 병원에 가면 정말 정확하게 혈당을 재는 체열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서 이렇게 차고만 있으면은, 아니면 피하 밑에다 살짝 꽂아 놓는 건데, 꽂아 놓고 있으면은 2주 동안에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혈당을 재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고, 내가 잠잘 때는 혈당이 얼마나 되나,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올라가지,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떨어지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서 혈당 측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성순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예전에 소변에서 혈당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요당 검사라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이면은 학교에서 건강검진 한다 그러면은 조그만 이렇게 하얀색 스트립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 나눠줍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그 끝에 솜처럼 달린 데를 소변을 묻히면은 색깔이 변하는 걸 봐서 이상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고, 최근에 좀 더 여러 개가 달린 거를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는 요당을 재는 건데, 지금은 이것으로 진단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정상혈당이 대개는 80에서 120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180이 넘어서야만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수위를 넘어서 그때 이제 양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쓰는데, 병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솜이 달려 있어서 요 단백분이 아니고 요 비중, 요 단백, 또는 염증 수치, 케톤 수치, 무슨 소변색,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꺼번에 하는 검사로 사용은 하는데 당뇨병을 측정하는 걸로는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런 요당 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결국은 자가혈당 측정기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스스로 집에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혈당기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찌르는 게 싫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혈당을 재보니까 너무 높이 나와서 재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자가혈당 측정기입니다. 이거는 손가락 끄트머리의 모세혈관에서 혈액을 조금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당이 올라가는지 당이 떨어졌는지 저혈당이 생겼는지 이런 것을 측정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기예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단지 여기 꽂아서 쓰는 혈당 검사지가 좀 비싸지 혈당 측정기는 요즘에 무료로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을 할 때는 저렇게 필요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필요하고 그 안에 집어넣는 측정 검사지가 필요하고 손가락 끝에서 피를 이렇게 나게 해야 되니까 체열침이라는 게 있고 체열침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지를 조절해주는 체열기가 있고 알코올솜이 있어야겠죠. 저렇게 준비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집에서 자기 혈당기를 측정해 볼 수 있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저렇습니다. 일단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잘 말리셔야 돼요. 물기가 있거나 또는 알코올솜기가 있으면 알코올기가 있으면 잘못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찌르시면 안 돼요. 손끝으로 피를 조금 모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원하는 만큼 피가 나오지 안 그러면 피가 안 나와서 쥐어짜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고 나서 우선은 측정지를 측정기에 먼저 끼우셔야 돼. 왜냐하면 찌르고 나면은 한쪽 손밖에 못 쓰게 되니까 끼울 때 자꾸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 가운데가 아니라 측면을 가장 덜 아픈 데를 아까 체열침이라는 걸로 탁 찌릅니다. 그때가 제일 아프죠. 그게 제일 아파하십니다. 그때가 제일 아프면은 피가 한 방울 맺히면은 그거를 측정기로 재면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만 알고 에이 나만 알면 됐지 버리시면 안 되고 그런 측정기 수치가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은 첫 번째 내가 날짜를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측정한 게 아침에 공복에 잰 건지 아침 먹고 2시간 후에 잰 건지 점심 먹기 전에 잰 건지 점심 먹은 다음에 잰 건지 그 맡은 시간에다가 적습니다. 적고 나서는 얘가 우리가 아마 교육을 받으셨으면은 공복 혈당은 13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대개 180 이하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혈당이나 낮은 혈당이 있을 때는 형광펜을 쓰시라는 분도 있고 별표를 하시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혹시 약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는 인슐린을 많이 맞았는지 적게 맞았는지 적고 그 옆에 기록사항에 아 내가 왜 높았지? 아 내가 점심에 짜장면 먹었지? 그러고 나니까 높았지? 아, 내가 오늘 점심을 굶고 나니까 혈당이 떨어졌지? 이런 원인들을 좀 적어 놓으셔야지 내가 나중에 아,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높으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저 기록을 가져다가 지금 다니시고 있는 병원의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딱 보시고 아 조절이 잘 되고 계시군요. 식사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식후 혈당이 많이 높군요. 아니면은 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혈당이 생기신 원인은 이거였었네요. 그런 설명을 더 해주시면은 환자분들이 더 쉽게 내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측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소독한 알코올이 다 날아갈 때까지 말리고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가 아주 정확한 기계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지도 내내 1년 내내 2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고 꼭
빼고 나면 뚜껑을 닫아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주로 검사해야 됩니다. 너무 더운 곳이나 너무 추운 곳에 가면은 측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내에서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체열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걸 얕게 하고 찌르다 보면 또 피가 좀 덜 나와서 자꾸 쥐어짜니까 피가 잘 나올 수 있는 정도 깊이만큼 조절을 하시고, 또 하나는 비타민 C라든지 영양제를 먹으면은 혈당 재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시간을 두고 먹고, 그 다음에 혈당을 얼마나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횟수를 좀 정해서 해야 되고, 항상 적을 때는 식사 종류나 식사 시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몇 번 검사하는 게 좋은지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연속 혈당 측정기 동네 의원에서 달 줄 모른대요. 모든 병원에서 검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 교육 간호사님이 나오시면은 그 얘기를 자세히 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한성수님은 지난 8월에 당화혈색소가 8에서 약 안 먹고 식사 조절로 체중 빼고 현재는 5.8. 오,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저거는 제가 생각해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거는 약을 꼭 먹어야 되는 병이냐, 그거보다는 자기의 식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복부 지방을 줄이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건강이 더 좋아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는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은 178, 고밀도 71. 굉장히 높으시네요. 중성지방은 35, 저밀도는 100, 사구체액 81, 나이는 60세. 정말 건강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미님이 올리신 거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재고 있는데 측정기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괜찮은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는 혈당 조절이 잘 될 때는 하루 2번 정도 하시라 그러고, 그 조절이 잘 유지가 되면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하시는 걸 권유하고, 그래도 아주 잘 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보름에 1번 정도는 여러 번 측정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는 조금 더 여러 번 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얘기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재시다가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중에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제가 다 몰라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가는지 낮춰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평소 혈당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건강보조식품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혈당이 나쁘지 않게 하니까 그럴 때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자가혈당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기의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은 병원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건 높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혈당 측정기라는 것 자체가 체열 검사한 것보다는 수치가 한 10에서 15% 정도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오차 내면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에는 70에서 180 정도 되는 혈당 안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적고, 또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는 차이가 좀 심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기를 내가 봤을 때 집에서 혈당 측정하는 수치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혈당 측정기를 사신 곳에 가시면은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을 가지고 혈당을 측정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체열 검사를 할 때 혈당기를 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체열 검사 하자마자 밖에 잠깐 나오셔서 혈당을 같이 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혈당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환자분들이 혈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혈당을 재는데 손가락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데 재면 135, 또 옆에 재니까 160.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재봐야지. 또 재보니까 140.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지 하니까 120. 저렇게 나와요. 근데 혈당 측정기 자체의 오차 때문에 저 정도 오차는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재보시면 되고, 혈당기마다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혈당기로 내가 130이 나왔는데 친구 거로 재니까 145가 나온다. 그러면 혈당기의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부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환자분이 물어본 게, 아무리 피를 모아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아서 짜게 돼요. 요령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저런 경우에는 이제 오래 하기 때문에 그 찌른 자리가 자꾸 굳은 살이 박혀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체열침을 너무 낮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따뜻한 물에 좀 넣었다가 빼셔서 물기 잘 닦고 하시면 조금 나와서 그러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항상 볼 때는 체열기에서 체열침 깊이를 조절하는 것들을 좀 잘 보셔서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조금 깊게 찌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아서, 사람마다 표피의 두께가 달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정환님은 오늘 아침 식사 전에 114가 나와서 은근 걱정되네요. 조금 높긴 하네요. 저거는 몇 번 더 재보셔서 저 수치가 더 낮아지는지,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먹고 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정말로 하는 체열검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체열검사는 우리가 혈당을 검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혈당을 재는 거고, 이게 가장 정확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집에 거 보는데 여기서 높게 나왔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긴 괜찮은데 제게 좀 틀리게 나오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혈당만 재는 건 아니고 대부분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아보는 당화혈색소를 같이들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같이 하게 되고, 체열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당을 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구당부화 검사나 혼합식사 부화 검사라는 걸 해서 당뇨병의 진단에 사용하는데, 경구당부화 검사는 설탕물을 먹고 하는 거고요. 혼합식사 검사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성 당뇨병 검사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체열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할 때 경구당부화 검사니 또는 혼합식사 부화 검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설탕물을 먹는데, 요즘에는 설탕물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플레이버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포도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딸기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한 다음에 5번 정도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재는 거거나, 또는 0분하고 120분만 혈당을 재거나 할 때 인슐린이나 C펩타이드를 같이 재요. 그렇게 재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보고, 당뇨병의 전 단계라는 것도 확인하고, 또는 인슐린하고 C펩타이드를 가지고 가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등이 어떤지도 보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도당 대신 당분하고 단백질하고 지질이 골고루 섞인 음식을 해서 이걸 통해서 검사하는 것도 혼합 식사부화 검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임신성 당뇨병 얘기를 할 텐데,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검사도 결국은 이렇게 체열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에서 체열한 거 가지고 임신성 당뇨병이 있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병원에 오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75g의 포도당을 먹거나 50g의 포도당을 먹고 이후에 140이 넘으면 100g을 먹는 2단계나 1단계 진료법을 써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자도르님이 선생님, 저는 아침 공복 혈당이 125 정도 나오는데 식후 혈당은 언제나 116 나옵니다. 아직
당뇨 전 단계 아닌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저런 거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두 가지로 나눠요. 공복혈당은 정상이어서 100 이하가 나오는데 식후혈당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공복혈당은 좀 높게 나오는데 식후혈당은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둘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공복혈당 장애는 주로 젊으신 분에서 나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찾아보고, 저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서 혹시 단백질의 함량이 많거나 지방의 함량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아침까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에도 당뇨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계시던 연속혈당 측정기를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아마 주기적으로 필요시 사용하는 게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라 그러면은, 연속혈당 측정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누가 쓰느냐? 혈당을 여러 번 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쓰겠죠. 우선은 일형 당뇨병 환자가 많이 씁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잴 때마다 손가락을 찔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들도 여러 번 혈당을 재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거나, 그렇게 매번 쓰지는 않지만은 뭐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쓰라고 합니다. 또는 혈당을 잴 때는 공복이나 식후밖에는 내가 몇 번 못 재는데 그거는 조절이 잘 되는데 당화혈색소를 재보면 많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혈당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하면은 내가 쉽게 혈당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인슐린을 조금만 맞으면은 저혈당이 푹 생기고, 조금만 먹으면 고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반복이 돼서 그때마다 혈당을 측정해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고, 운동을 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한번 이렇게 가는 걸 차보고서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고혈당이나 저혈당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체열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연속혈당 측정기입니다. 근데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가 손가락 끝에서 체열을 하려면은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찌르잖아요. 근데 연속혈당 측정기는 그 바늘 끝을 피부 밑에다 살짝 씹어 놓는 겁니다. 씹어 놓으면은 바늘 끝에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혈당을 계속 재줍니다. 재주면서 위에 붙어 있는 송신기를 통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혈당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작은 침을 그 피하에 씹어놓고 거기서 계속 재진 혈당을 뚜껑처럼 되어 있는 송신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알려주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2주밖에 못 써요? 2주밖에 못 쓰는 거는, 바늘을 이제 꽂게 되면은 바늘 끄트머리에 자꾸 우리가 섬유화세포라는 게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센서의 능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아직까지의 기술로서는 일주일에서 14일, 아예 씹는 거는 조금 더 오래 간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바람이님이 자가혈당기로 재보면 당뇨 전 단계가 나오는데 당화혈색소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가혈당 측정기가 조금씩 높게 재지거나 그렇겠죠. 그럴 때는 당화혈색소를 믿으시는 게 낫고, 저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측정할 때 체열 검사를 통해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건님이 65세 어머니 공복혈당이 99, 당화혈색소가 5.7,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정상이라는데 5.6까지로 저거는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신 거를 대개는 6개월 정도 뒤에 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걸 보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나온 거는 지금 나온 거고 1년이나 6개월 후에도 저게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새싹뿌리님, 측정기 불편하고 아프지 않나요? 조금 이따 아마 제가 직접 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의사는 다들 안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픈 걸 잘 못 참아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혈당기 종류들이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거는 저렇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뭐 덱스콤, 가디언,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리브레 이렇게 있는데 앞에 2개는 리얼타임이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대지 않아도 계속해서 제가 센싱을 해서 기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자동으로 재주는 거라서 저런 재는 것만 있게 아니고 홀더에서 수신기가 피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창한 장치가 될 것 같고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저거는 스캔할 때만 혈당을 재주는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좀 간편해 보입니다. 센서는 대개 열흘 쓰는 것도 있고 일주일 쓰는 것도 있고 14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거는 FDA 권고는 대개 2세 이상이면 다 쓰는 걸로 돼 있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혈당의 측정기는 우리가 보통 자가혈당 측정기로 쓸 수 있는 400이나 500 정도까지는 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상은 자가혈당기도 하이라는 수치로 나오죠. 너무 낮으면 로우라는 수치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되고 혈당 측정 간격은 저렇게 앞에 덱스콤이나 가디언 센스는 대개는 5분 간격으로 계속 재주고 그 다음에 지금 리브레 같은 경우는 스캔할 때마다 자주 잴 수 있습니다. 저혈당 알람은 앞에 2개는 연속적으로 재기 때문에 혈당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뒤에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대개는 그런 센서가 없어서 본인이 보면서 자주 재보면은 핸드폰에 떨어지고 있다든지 유지되고 있다든지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시는데 저것도 리브레도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저런 저혈당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석혈당기 이제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교육간호실 김선희 교육간호사님을 저희가 모셔서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그런 거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저희 병원에서 같은 병원 내 2명의 의료진이 가면은 1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 그래서 아마 저는 마스크를 벗은 대신에 김선희 간호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걸 놓고 계시는데 이게 다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기병원 당뇨병 교육간호사 김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연속혈당 측정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일단 우선 가져오신 것부터 좀 네. 얘기를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디언이에요. 메드트로닉 회사의 가디언이라는 연속혈당 측정기기고요. 이거는 덱스콤이라는 회사의 연속혈당 측정기기. 그리고 리브레는 제가 직접 차고 있는데요. 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네요. 네. 네. 그래서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조금씩 네. 차이가 차이가 있어서 리브레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우리가 리브레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네. 것들이 있다고 알려드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속혈당 측정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분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연속혈당 측정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일형 당뇨병 환자분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는 실구입가의 70%, 차상이나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100%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일형 당뇨병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전극 처방전을 작성을 해주면 구입 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2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쓰거나
또는 일형 당뇨병 환자거나 또는 임시성 당뇨병 환자면은 혈당을 측정하는 자가혈당 스트립이나 이런 걸 지원받는데 네. 일형 당뇨병 환자는 그거 외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 지원이 되는군요. 네,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다고 일반인과 이형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부담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보험은 안 되니까 조금 더 비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감안하시면 되고 오히려 임시성 당뇨병 환자도 여러 번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차면 좋은데 나중에 보험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일단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소하고 여러 번 혈당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부터 보험이 되는 건 당연한데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일형 당뇨병 공당 지원 단계라는 거는 네,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만 공단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문의의 처방전이 있어야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상사에서 구입을 하신 후에 위임 청구나 직접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거는 지금 다니시고 있는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교수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저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면은 필요하시면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아까도 물어봤는데 아픈가요?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환자들은 편안해하긴 하는가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크게 이물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으셨고요. 제가 지금 부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져보고 아래쪽에 있는데 네. 네.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우리 PD님이 비춰주시는데 예, 이쪽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샤워를 하거나 옷을 네. 입을 때 이제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센서가 제거가 되게 되면은 다시 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샤워할 때 네. 붙이는 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네. 테이프 같은 것도 붙이고 샤워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잘 돼 있나 보죠? 네, 이 자체가 방수가 되긴 하지만 전용 방수 밴드가 따로 있어서요. 요즘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여러 가지가 잘 돼 있네요. 그러시면은 이거 실제로 착용할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네, 기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실온에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으니까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신 후 박스를 개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고 나오면은 두 사람 다 하고 나오면 웃길 것 같아서 우리 일단은 교육 간호사님이 하고 나오고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한번 해서 혹시 아픈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부착하기 전에 일단 어플에 먼저 네. 리블의 어플을 먼저 다운을 받아서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계정은 안 만들었는데 제가 그럼 요거 달고 나서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센서 팩과 센서 삽입 기구입니다. 두 가지의 커버를 각각 제거를 하신 후에 제가 카메라를 이쪽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쪽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식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표식이. 네. 표식에 맞춰서 한 번 더 보여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거를 이제 해주시나 보다. 네. 요 가운데 표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춰서 표식을 맞춰서 네. 탁 소리가 나게끔 예. 결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착만 하시면 되시는데 그렇게 간단하네요. 방법은. 네.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서 자, 피부에 만약에 좀 이물질이 있다든지 네. 로션을 발랐다든지 하게 되면은 접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잘 닦아 주신 다음에 예. 자연 건조를 시켜 주세요. 예. 리브레가 임상 연구가 팔 쪽으로만 됐기 때문에 팔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쪽은 근육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팔의 뒤쪽 지방이 많은 부위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요. 도장을 찍듯 누르고 5 지난 다음에 뺄 거예요. 소리가 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 자, 천천히 떼겠습니다. 네. 잘 붙어 있죠? 예. 네.
근데 생각보다 바늘은 있어서 무서워 보였는데 찌르는데 하나도 안 아픈데요? 네. 이거는 의사라서 뻥치는 거 아니고 정말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혈당을 이제 붙였는데 혈당을 잰 거랑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잘 맞나요? 이런 것들이? 네, 일단 교수님께서 지금 부착을 하셨고 네. 이제 아까 우리가 리브레 어플을 다운을 받았잖아요. 스캔을 하게 되면은 부착한 시점에서 1시간 뒤부터 결과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3일 전에 미리 달아놨거든요. 제 지금 리브레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NFC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이폰은 7 이상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마다 NFC 칩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대보셔야지 위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쯤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두 번의 진동이 울리고 자, 보이시나요? 114라고 나오네요. 지금 현재 저의 당의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3시쯤 샌드위치를 먹었거든요. 예. 그러면 정상 혈당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나온 당의 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당이 변하는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어서 내가 혹시 운동하면서 혈당이 좀 떨어지는지 또는 내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가 몇 개 있는데 요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 핸드폰에 이제 우리가 어플을 깔았잖아요. 그걸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일단 기록 일지를 보게 되면은 몇 시에 당이 두 번째 화면, 두 번째를 보시면 돼요. 예. 몇 시에 당이 얼마가 나왔고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추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가는 화살표, 옆으로 가는 게 있는 거군요. 네, 옆으로 가는 게 이제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고서 보시게 되면은 평균 값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의 데이터가 모아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7일 이후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색깔이 다르죠. 이제 녹색깔이 목표 범위 이내에 있는 그 혈당의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다 수치해서 보여주는군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저혈당이 나타나는 횟수예요. 시간대별 어느 시간대에 저혈당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시간대별 평균 혈당. 어떤 시간대가 가장 낮고 어떤 시간대가 가장 높은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끊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시간 안에 측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저렇게 끊기는 구간이 생기고요. 살짝 빨간 선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빨갛게 보이시죠? 오전 6시, 오전 조금 6시 보이네요. 저혈당이 나타난 거죠. 저게 제일 낮았을 때요.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자, 점심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마우스? 여기. 네. 자, 여기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내가 먹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당화혈색소를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가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예상이 되는 당화혈색소 값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을 가지고 기본으로 만든 당화혈색소죠? 네, 이것도 역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가 모아져야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는 네, 일정 기간 동안 검사한 결과를 모아서 볼 수 있나요? 이제 외래혈당 프로파일 AGP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환자분들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고요. 일형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처방전이 나갈 때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람이님이 1형, 2형 당뇨병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췌장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세포가
면역 때문에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만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당뇨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2형 당뇨병은 대부분의 성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비만해지거나 해서 쓸 곳이 많아지니까 내가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만큼 부족해져서 그런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게 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을 예전에는 소아형 당뇨병, 2형을 성인형 당뇨병 이렇게 얘기한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새싹부리님이 자, 바늘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소리는 굉장히 쿵하고 컸는데 그 소리 때문에 덜 아픈 건지 우리가 이렇게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때리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덜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바늘이 들어간 정도는 대개는 5mm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과해서 피하,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름이 있는 층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다 그러고 팔에다 부착하는 거는 다른 데는 움직임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바늘이 안정적으로 못 있어서 그래도 움직임이 적었던 팔 뒤에 부착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AGP 보고서라 그래서 외래 혈당 프로파일이라 그럽니다. 환자분이 집에서 열심히 이걸 달고 1주면 1주, 2주면 2주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달았어요. 달고 나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의 혈당이 재진 거를 저희가 모아서 봐야 하잖아요. 그 모아서 보는 수치가 이겁니다. 여기서는 얼마 동안 달았는지, 단 기간은 얼마인지, 단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혈당이 우리가 70에서 180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 안에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또는 저혈당이 몇 번이나 생겼는지, 180이 넘어가는 고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높낮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 데이터 중에서 제일 길게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건 것 같아요. 보면은 요 앞쪽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며칠이나 착용했는지, 두 번째는 착용했는데 지금도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의사 말 믿으십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시고 그 착용하는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나 내가 착용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잘 재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옆에 있는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녹색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녹색 부분이 70% 이상이 되기를 바라게 되고요. 녹색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내려가는 것 플러스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은 저게 목표 안에 들어가는 혈당의 레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고, 저게 길어지면은 결국은 위쪽에 있는 정상보다 높은 혈당의 레인지에 있는 수치는 줄어들겠죠. 저거는 가능하면 25% 이하로 떨어지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혈당이 오는 레인지는 작으면 좋겠죠. 쟤는 되게 5% 이하, 아주 저혈당이 오는 50 밑에는 대개는 1% 이하로 조절하는데 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좋으면 되겠죠. 또 하나 볼 때는 혈당 프로파일에서 적은 혈당과 높은 혈당의 높낮이들이 얼마나 적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혈당 변동성이라는 게 35% 이하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고 가셔서 2주나 한 달 동안을 체크하고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저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조절이 잘 됐는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타겟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수치를 계산을 해서 계산값과 가상의 그 당화혈색소 값을 매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정확해 보이는데 우리가 가상한
그런 당화혈색소 값을 미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렇게 한 당화혈색소 값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이 같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고요. 그러면 미래에서는 어떻게 혈당을 잴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데서 혈당을 자동적으로 잴 수 있는 것, 콘택트 렌즈를 껴놓으면은 콘택트 렌즈에서 혈당을 재주는 것, 어떤 거는 피부에 붙여놓으면은 피부에 붙여놓은 스트랩을 통해서 혈당을 재는 밴드, 또는 손에 끼고 있으면 혈당이 재지는 것, 또는 귀에 다르면은 그쪽 혈당을 재는 무혈혈당 측정기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 또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의 혈당 재는 걸 가지고 혈당을 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혈당을 재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끔 여러 기업이나 과학자,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이 끝나서 이제 끝낼 거고요. 항상 드리는 거, 생활이 바뀌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게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의 시작은 먹는 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해서 한 끼를 덜 먹고 안 먹고 무슨 저탄 고지하고 이런 거보다는 생활 습관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자 해요. 임신성 당뇨병. 자, 엄마가 노력할게, 아가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했는데 다음에는 아마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우리 김선희 간호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병원에서부터 멀리까지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독자 중에서는 길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길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중간중간에 끊긴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으면은 더 환자분들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김병준이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가천대 길병원 당뇨병 교육간호사 김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